호카의 업템포 슈퍼 트레이너. Run. Run better. Fleet Runner. 안녕하세요. 달리는 매직 슈피터 플리너러 신승백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카의 업템포 슈퍼 트레이너 마 X2를 깨뜨려 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호카에서 협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리뷰 지침이나 첨삭 요구는 없었습니다. 본 영상의 소감과 견해는 전적으로 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마X가 2로 업데이트되면서 슈퍼 트레이너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것 같습니다. 슈퍼 트레이너가 뭔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슈퍼 트레이너, 딱히 규정 짓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요즘 러닝화 대세는 맥스 쿠션과 탄력적인 폼입니다. 이런 트렌드에서 형성된 새로운 러닝화 카테고리가 슈퍼 트레이너인데요. 신발 하나로 여러 유형의 달리기를 두루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발을 의미합니다. 슈퍼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신발들에는 몇몇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발 뒷창의 높이가 최소한 37mm 이상인데 대개는 40m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명 슈퍼폼이라는 탄력적인 폼을 일부 또는 전부를 깔고 있습니다. 무게는 남성의 경우 275mm 기준 약 249g에서 279g 정도입니다. 플레이트는 깔려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을 갖추면 데일리 러닝, 빠른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대회 등 여러 유형의 달리기를 두루 다 해낼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 슈즈가 되는 거죠. 마 X2의 이전 버전 마 X1, 슈퍼 트레이너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좀 부족했습니다. 개발 의도는 슈퍼 트레이너였으나 제가 느끼기에 반발력 있는 편안한 데일리 러닝화 느낌이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능력은 있었으나 슈퍼 트레이너의 또 다른 핵심 역량인 흡수성은 약했는데요. 신발이 편안하긴 했지만 슈퍼폼과 플레이트를 장착한 것 치곤 스피드를 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마 X1은 편안한 달리기에 초점을 둔 듯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슈퍼 트레이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달리기와 편안한 달리기.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가 구분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마 X가 성격이 확 바뀌었습니다. 미흡했던 스피드 기능이 확 보강되었습니다. 이전 버전 마 X1은 컴포트 슈퍼 트레이너였다면 이 마 X2는 스피드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마 X2가 슈퍼 트레이너라는 이름에 걸맞는 슈퍼 트레이너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춘 것입니다. 마 X2와 마 X1은 동일한 미드솔 폼의 재질과 배치 구조입니다. 단지 마 X2가 이전 버전 마 X1에 비해서 5mm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느낌과 신발 성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달려봤습니다. 빵빵한 쿠셔닝, 팡 쳐주는 압축 반발력, 기민한 전이흐름, 롤링, 모든 면에서 X2는 X1과 격이 달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마 X2는 힘을 덜 들이고 좀 더 빠르게 멀리 달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 X2는 웬만한 빠르기까지 해낼 수 있는 업템포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마 X가 X2로 업데이트되면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슈퍼 트레이너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신발 아쉬운 게 딱 한 가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발 업데이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 X2가 어떤 신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딱 한 가지 오게티가 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 X2를 X2로, 마 X1을 X1으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창 높이는 남성화 기준 D가 44mm이고 앞이 39mm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X1보다 5mm가 더 높아졌습니다. 맥스 쿠션입니다. 옵셋은 5mm로 X1과 같습니다. 무게는 호카 자료 기준으로 남성화의 경우 260g으로 X1보다 6g 더 가벼워졌습니다. 제 거를 한번 볼까요? 무게가 확실히 줄었네요. 신발의 쿠셔닝과 반발성은 더 커졌는데 무게는 줄었습니다. 신발의 속주성,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 능력이 더 향상됐다는 의미인데요. 이 신발의 업데이트 핵심은 속주성, 안정성, 맥스 쿠션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X1보다 스피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새 버전 X2이고 이게 이전 버전 X1입니다. 첫 번째 속주성 향상 요소는 폼빨입니다. 미드솔이 X1보다 X2가 5mm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탄력 좋은 페바폼을 더 높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폼빨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속주성 향상 요소는
신발 커브 구조입니다. 자, 신발을 한번 볼까요? 라스트를 스피드형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라스트는 신발 틀을 잡는 기구인데요. 신골이라고도 하죠. 이걸 바꿨네요. 두 신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X2는 커브형입니다. 그에 비해 X1은 직선형입니다. 신발 설계 구조상 더 빠른 발구름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에 따라서 이 레이싱 시스템도 바꿨네요. 신발 끈 짜임새가 X2는 안쪽은 위에서 아래로 사선이고 바깥쪽은 일자로 비대칭입니다. X1은 안팎이 일자, 그러니까 11자로 대칭입니다. 세 번째 속주성 향상 요소는 경량화입니다. 어퍼를 레이싱화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X1은 신발혀가 상대적으로 좀 두툼합니다. 발목깃도 패드용으로 두툼합니다. 힐 카운터는 단단합니다. 일반 러닝화에서 주로 쓰는 형태들입니다. 무게가 좀 나가겠죠? 반대로 X2를 한번 볼까요? X2는 이렇게 신발혀가 얇습니다. 발목깃도 내장형 몰드형으로 얇습니다. 힐 카운터가 무릅니다. 레이싱화에서 주로 쓰는 형태들입니다. 가볍겠죠? 어퍼에서도 무게를 줄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네 번째 속주성 향상 요소는 어퍼 소재 변경입니다. X1은 자카드 메쉬였습니다. 그에 비해 X2는 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X2는 발과 신발을 딱 밀착시켜줍니다. 질주할 때 발과 신발의 이격감이 거의 없습니다. 어퍼의 지지력이 보강됐네요. 탄력적인 페바폼 증가, 커브형 신골, 경량화, 그리고 어퍼의 지지력 강화. X2는 근본적으로 빠른 달리기를 지향합니다. 이 신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신발 높이가 높아졌다고 안정성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속주성을 올린 것만큼 안정성도 그만큼 강화한 것 같습니다. X2와 X1은 물성이 다른 폼을 위아래로 배치한 상하 이중 폼 구조입니다. 두 신발은 동일하게 상층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페바 폼을, 하층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EVA 폼을 배치했습니다. 1차적으로 폼 배치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여기까지는 X2와 X1이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 여기를 보면 X1과 X2는 축조 방식이 다릅니다. X2는 컵형 미드솔인데요. 이 안정적인 아랫폼을 미드솔 상단까지 다 끌어올렸습니다. X1은 여기까지만 아랫폼을 쓰고 상단은 페바폼을 썼습니다. X2가 발구름 서기 단계에서 발이 안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덜하겠죠? 폼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정성도 보강했네요. 안정성을 강화하는 적이 X2에는 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라색 보이죠? X2에서는 상하단 폼 사이에 삽입한 페백스 플레이트가 더 넓어지고 이렇게 날개를 달아놨습니다. X1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X2에 더 안정적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스듬한 미드솔 사이드월이 높습니다. 이건 X2와 X1이 거의 같습니다. 인솔인데요. 이렇게 깊습니다. 이만큼 사이드월에 인솔이 걸쳐지는데요. 아치를 잘 받쳐줍니다. 신발이 여러모로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신발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입각깃이 접지 시간이 긴 러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중립성 측면에서 느린 페이스 러너가 신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신발은 속주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마하 X2는 웬만한 빠른 달리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템포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저속 러너에서 중고속 러너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신발인 듯합니다. 슈피팅을 하다 보면 호카 신발의 내구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분들을 더러 만나는데요. 이 신발 이렇게 아웃솔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약 70km를 달린 신발인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닳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더 신어봐야 되겠지만 내구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누적거리 약 70km를 달려봤습니다. 쿠셔닝은 지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빵빵했습니다. 푹신하거나 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텐션으로 기민한 압축 반발력을 낳았습니다. 호카의 탑티어 슈퍼레이싱화 시엘로 X1하고 짝짝이를 신고 달려봤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슈퍼폼을 장착한 시엘로 X1보다는 압축 반발력과 민첩성은 좀 덜했습니다. 소재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니 이 신발에서 슈퍼폼을 풀로 장착한 시엘로 X1과 같은 극강의 탄력성을 바라는 건 무리이겠죠? 제가 이 신발과 여러 슈퍼 트레이너를 짝짝이로 신고 달려봤습니다. 탑티어 슈퍼레이싱화보다는 덜했지만 범주 안의 신발들과 비교하면 반발성은 중상이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선 시엘로 X1보다 더 좋았습니다.
중저속 페이스에 알맞게 반발성과 민첩성 그리고 안정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롤링 추진력은 시엘로 X1에 버금갔습니다. 대체로 다른 슈퍼 트레이너보다 롤링력은 더 좋았습니다. 신발의 무게감이 약간 느껴졌는데요. 달리기 느낌은 약간 중후했습니다. 하지만 4분 20초에서 4분 30초 페이스로 달리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앞발에서 열감과 뭉치는 느낌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서 느낀 건 좀 빠르게 장거리 달리기 하기에 좋은 업템포 슈퍼 트레이너라는 것입니다. 저는 슈퍼 트레이너로서의 마하 X2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에 한 가지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 신발 초기에 뒤꿈치가 비벼지고 들썩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 뒤꿈치가 까맣게 이염되었는데요. 이 신발 저와 토니, 주니 슈피터, 세이스터 테스트를 했습니다. 셋 다 첫 달리기를 하고 나서 뒤꿈치가 사진처럼 빨갛게 비벼졌습니다. 신발 정말 잘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러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신발은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신발을 신을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페이크 삭스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두툼한 발목 양말을 신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응될 때까지 뒤꿈치에 밴드를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리 묶기, 너너스 너트라고도 하죠. 고리 묶기를 하면 들썩거리는 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km를 최소한 3회 정도 하고 나서 장거리를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발은 이 이슈만 없으면 러너들한테 매우 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업템포 슈퍼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착지 압축 반발력 좋습니다. 발구름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안정적입니다. 잘 롤링하고 잘 밀어줍니다. 힘 덜 들이고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신발이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뒤꿈치 들썩거림과 비벼짐. 이것만 빼고는 이 마하 X2는 빠른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신으면 좋을 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입니다. 마하 X2는 4분 중반 페이스까지 무난히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신발입니다. 4분 후반, 5분, 6분 페이스 러너가 대회 때 신으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일리 러닝, 빠른 달리기 훈련, LSD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약한 러너나 핏감에 민감한 러너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미디움은 주로 255mm를 신습니다. 이 신발 미디움 255mm를 신었습니다. 저에겐 잘 맞았습니다. 종합하면 이 신발은 주로 신던 플린 러너 사이즈를 신으면 될 듯 합니다. 플린 러너 사이즈가 없는 분은 주로 신던 사이즈를 신으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사이즈는 매장에서 꼭 신어보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이즈는 우리 각자의 발의 볼륨, 신는 패턴과 취향, 촉감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 이 니비 향계는 누적거리 70km, 1회 최장거리 15km, 최고 페이스 1km 4분 10초, 동네 달리기 28년 61세 판매자입니다. 사람마다 단련도, 체감도, 발 특성, 견해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 한 러너로서의 착용감과 소견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는 이 신발을 판매하는 자로서 다분히 저희 주관적인 느낌과 의견,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려서 정보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운동 목적과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세요. 감사합니다. 힘! Run. Run better. Fleet Runner.